글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어머니한테 우리가 과연 돌을 던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지난 9월 24일 오후 한 3시경이었습니다. 아버님이 이제 등산을 가려고 집을 나섰다가 등산을 다녀와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집에 있던 40대 딸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즉각 경찰에 신고를 하고 그런데 집에 있어야 될 아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찾아 나섰습니다. 경찰이 결국은 오후 4시경 아파트 인근의 야산에서 이 60대 어머니가 의식을 잃은 채로 주민에 의해서 발견된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 당시에 발견됐을 당시에 이 60대 어머니의 곁에는 수면제로 추정되는 약물이 함께 발견이 됐습니다. 아니, 딸은 집에서 숨진 채로 어머니는 의식을 잃은 채로 아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까? 이러한 동기들을 이제 확인을 해봤더니 숨진 채 있었던 그 딸, 숨졌을 때는 40대였습니다. 근데 15년 전에 30대였을 때 처음으로 이 딸의 뇌경색이 발병이 된 거예요. 세상에. 뇌경색이 발병이 되니까 거동이 불편하겠죠. 그래서 15년 동안 이 어머니는 이 거동이 불편한 딸을 간병을 해왔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15년간 이렇게 지극히 간병을 하니까 이 어머니도 우울증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도 우울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9월 24일 오후 3시경에 모친이 결국은 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살해를 하고요. 아이고. 본인도 딸을 살해하고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인근 야산에 올라가서 본인도 같은 방법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다가 아이고. 주민에게 살아있는 채로 발견이 된 것이고요. 결국 안타깝게도 이 어머니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이수정 교수님, 네. 저희가 뭐 이 어머니의 이 행동을, 이 범죄를 두둔하거나 하는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만, 우리 예전에 뭐 긴 병에 효도 없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 지금 이 어머니 반대 경우긴 합니다만 참 간호하다가 지금 우울증까지 알았답니다. 네, 뭐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너무 안타까운데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소위 뭐 속칭 동반자살에 해당하는 그런 행위를 하려다가 수면제를 먹고 산에서 이제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다가 결국 발견이 돼서 사망에 이르지는 못한 사건이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에 지금 이제 이 자살 통계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우리나라에. 이게 물론 범죄 사건으로 이제 비화되기는 했으나 근본적으로 보자면 간병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일종의 간병을 못해서 살해하고 그 이후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종류의 사건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요. 네. 지금 뭐 우리나라의 자살 통계는 뭐 UN 통계에 따르면은 OECD 국가 중에 거의 30년 동안 지금 거의 최상위에 해당해서 그래요? 최근에 이제 리투아니아는 전쟁 중이거든요. 그 이제 나라가 1등이 되고 우리가 다시 다행히도 2등으로 주저앉기는 했지만 네. 자살률이 너무너무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지금 대책이 필요한데요. 네. 제가 좀 너무 안타까운 거는 이 분이 이렇게 지금 거동이 불편해서 10년 이상 이제 15년 동안 간호를 해야 되는 네. 중증 환자거든요. 그럼 지자체는 이분을 몰랐을까? 이게 지금 안타깝습니다. 그러네. 지자체에서 이런 환자들은 찾아가지고 지역 보건소와 맞아요, 연계된 진짜로. 요양병원에다가 보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있다고 엄마한테 이 요양을 전부 다 전담을 시키면은 이분이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그런 생각 해보면 저는 정말 놓치고 있었는데 진짜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자체는 뭐 하고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범죄입니다. 범죄를 두둔할 생각 없어요. 이 엄마는 경찰 조사에서 김기화 아나운서 뭐라고 그럼 얘기를 했습니까? 2004년부터 그러니까 지금까지 15년 동안 이 딸을 정말 지극정성 들여서 간호를 해왔다고 세상에. 합니다. 예. 그 고충이랄까요? 그 마음은 우리가 진짜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시죠. 네네. 어쨌든 이제 이 어머니도 이제 희망이 보이지 않자 모든 걸 내려놓은 듯한 그런 진술을 했는데요. 딸이 이제 오랜 간병에 본인도 이제 지쳐서 힘든 것을 모두 끝내고 싶었다. 딸을 먼저 보내고 나도 따라가려고 했다. 라는 말을 경찰 조사에서 했습니다. 네. 자, 오죽하면 이런 생각을 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시청자분도 아마 그런 생각 드실 거예요. 어쨌든 경찰 조사 그리고 검찰 수사 단계 그리고 이제 재판까지 갔습니다. 어제 결심 공판이 있었는데 박성배 변호사님 재판부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결심 공판에서는 검사가 구형을 하고요. 네.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하고 피고인은 최후 진술을 하게 됩니다. 네.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이 사망하면 더 이상 딸을 보살펴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 범행에 이르게 됐다. 딸이 죽고 난 뒤에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기도 했다라고 밝혔고요. 아울러서 그동안 피고인이 아픈 딸을 극진하게 보살폈고 고령인데다 가족들도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어서 피고인이 최후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한다며 눈물을 보였는데 검사가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사형, 즉 살인죄의 경우에 최고 형량보다 상당히 낮은 7년을 구형을 했는데 범행 정황을 감안해 구형했음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 집안의 저간의 사정을 좀 참작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최진봉 교수님 예. 앞서 이수정 교수님의 얘기 중에 잠깐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그 15년 동안 지자체의 도움을 호소하거나 뭔가 좀 사회의 문을 좀 두드려볼 생각은 못했을까요? 그러니까요. 아마도 그런 생각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못 한다고 그냥 방치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맞아요. 적극적으로 저는 지자체나 아니면 정부 기관이 이런 분들을 찾아다니시면서 혹시 이렇게 방치되거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도와줄 방법들을 찾아내야 돼요. 그러네요, 진짜. 저분들이 지금 생각해보세요. 15년 동안 딸을 간호하면서 정신이 있었겠습니까? 먹고 살아야죠. 맞아요. 아이 간호해야죠. 전 뭐 생활이 풍족하지도 않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병원 같은 데는요 웬만하면 간병인들까지 같이 간호병동이라서 간호사들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주는 병동도 있어요. 거기도 못 갈 형편이 돼서 저렇게 집에서 저는 치료했다고 보여지는데 네. 그렇다면 생계도 책임지고 딸의 병 간호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는 분들이 그런 거 찾아다니면서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그 취약 지역에 있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면서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정부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노력해서 이런 분들이 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안들을 찾아야 된다. 이걸 단순히 저분들이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저분들 책임을 이렇게 하기만 안 되잖아요. 최근에도 뭐 그 부모님과 딸들이 함께 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사망한 사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경제적인 약자들 그다음에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어떤 도와주려는 노력 이런 부분들이 좀 확대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건을 토대로 이제 저 상황을 저희가 사파로 구성했는데요. 저 사파를 보면서 정말로 이 어머니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을 것 같아요, 진짜로. 자신이 15년간 지극정성으로 간병해온 딸에게 나쁜 행동을 해야 하는 그 상황을 앞둔 엄마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최단비 변호사님, 저 어머니의 이제 변호인이 선처를 법원에 이제 호소했다는데 네. 그 배경은 좀 뭘까요? 그러니까 선처를 호소를 하면서 피고인이 아픈 딸을 극진히 보살펴왔다. 장기간 15년간 그리고 고령이고 가족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좀 법원이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고려의 대상이 돼요. 간병살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냥 간병살인이라고 부르는데 간병살인 같은 경우에는 살인이 일반적인 권고 형량이 7년에서 12년입니다. 그런데 간병살인은 이것과 다른 양형을 적용을 해요. 보통은 이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딸이 아팠기 때문에 딸을 간병을 하지만 보통 간병살인의 유형 같은 경우에는 본인도 노령이에요. 근데 본인의 어머니를 한다거나 간병한다거나 아니면 본인도 노령인데 본인의 배우자를 간병한다거나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보통은 이번과 같이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럴 때 법원이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 그리고 고령이고 가족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가족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피해자도 가족이고 가해자도 가족입니다. 이런 경우는 집행유예를 선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경우에도 법원이 참작을 할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변호인도 이러한 선처에 호소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건 보면서 그런 생각하시는 시청자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어떤 그런 말이 좀 떠오르는 사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